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올해부터는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알고 기억해야 할 법적 기념일이 됐다는 건 그만큼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한 동영상 플랫폼에 청주의 한 청년단체가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이상대 PD 시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주라 수단 좀 주라. 청년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지금 매우 외롭습니다. 이제 좀 하자. IMF 세대보다 더하다는 코로나 세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고용 절벽의 끝에 서 있습니다. 실업자와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이 24.9%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에서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예전에는 그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면 이제는 그건 사회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난해부터 충청북도의 청년 수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집회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주 청년회. 이른바 스펙을 쌓기 에도 모자란 시간에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청년 수당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일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선별적으로 그런 청년들만 준다고 하면 그 외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로 가지는 그런 차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많이 늦은 거 이양하는 거 금액은 좀 적다 하더라도 기본소득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좀 더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청년수당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 역설적으로 가장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장기 미취업, 불안정 고용 등 사회 밖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긴급 처방인 겁니다. 이름과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전국 12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청년수당. 청년수당 제도를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시행하자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지원되고 신청 시기와 소득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버느라 자기 개발에 쏟을 시간이 없는 청년도,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도 청년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이제 자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나갈 때가 많은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다른 개인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고 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게 지속적으로 그 청년들한테 도움을 준다면야 상관은 없어요. 뭐 저도 조금씩이라도 일부러 이제 이게 만약 한순간을 딱 한 번만 딱 하고 끝날 거면 저는 아니라고. 그 청년들이 자리를 조금 잡아갈 때까지는 조금 해주고. 하지만 충청북도는 청주 청년회가 주장하는 방식의 청년수당은 아직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한 번 도입된 그 수혜성 제도는 그 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구하는 어떤 기본소득제형 청년수당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재정 여건상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들 손에 직접 돈이 주어지는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재정 자립도 전국 14위인 충북이 감당해야 할 예산이 버겁다는 게 그 이유. 현재 충북의 청년은 약 48만 명인데 만약 경기도처럼 만 24세에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연간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0년 충청북도의 청년 정책 예산은 약 1,000억 원. 이미 여러 사업을 통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 자체가 약 한 39개 사업 정도가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사업 형태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명칭을 지금 타시도에서 쓰는 것과 같이 그런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이런 명칭을 달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이미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제도라고 하면 이미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관련 사업인데 총 39개 사업에 약 3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청년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 청년 구직 활동 지원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급을 누구한테 해주느냐.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기업체 어차피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면 내가 기업체를 가고 아니면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학원을 다닌다든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청년들한테 가는 거냐? 아니면은 이걸 학원이나 또는 그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체에 가는 거냐? 요 차이라고 봅니다. 누구한테 지급이 되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비냐 수당인 거지 안에 들어가서 실체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청년 수당을 구직 활동에 쓰임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그 구직활동 지원비라는 건 엄연하게 말해서 이 사람이 취업 혹은 창업을 함에 있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개념인 거고 청년수당은 사실 최초 취지부 청남에서 도입했을 때도 그렇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는 인원은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정말 잘못된 부분, 도박이라거나 외부의 타 지역에 사용한다거나가 아닌 이상에서야 지역에서는 어떻게 쓰건 관여를 안 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취업에 특화되어 있느냐, 취업 이외에 다른 무언가까지도 커버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 거냐에 대한 차이가 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청년 구직 활동 정책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류와 취업 이후 일자리 유지가 목적인 급여 보존류로 대표됩니다.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이 둘에 해당되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취업이 전부가 아닌 만큼 이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보다는 산업계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충북에 사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돼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청년 수당 제도 같은 것들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50만 원씩 받든 30만 원씩 받든 6개월을 받든 1년을 받든 석 달을 받든 취업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돼서는 이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수당을 왜 유독 충북만 안 된다고 고집하는지 청년의 회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상 그때는 이게 쉽게 될 줄 알았어요.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청년들이 크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지자체 장의했으면 충북에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맞춰서 보완해서 청년 수당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청년들의 생각과 달리 충청북도가 청년 수당에 미온적인 것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있습니다. 그 수당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령수당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가 수당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청년 계층이 사회적 약자냐? 요거보다는 지원해야 될 계층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청년 지원 정책으로서가 요거를 지금 가고 있는 거고. 특히 충청북도의 최근 행보는 청년 정책 개선 의지가 없어 보여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청년 수당과 함께 이슈였던 농민 수당은 조례가 최근 통과돼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반면 청년 수당은 여전히 답보 상태. 농민 수당의 경우 청년 수당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현금성 복지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주된 그 두 가지가 농민수당과 청년수당이었거든요. 근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입법 발의도 하고, 그럼 또 거기는 처음에는 뭐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농민수당은 또 이번에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럼 농민수당은 되고 청년수당은 안 돼. 농민수당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급하는 거고 청년수당은 한 번 주는 거라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뭐 거의 엄청날 텐데도, 그래서 이건 진짜 청년들에 대한 홀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고. 또 지난해부터 청년수당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쳤음에도 충청북도와 이에 대해 논의할 기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면담을 요청하면 안 받아주고, 토론회 있으니까 참석해서 같이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회도 안 오고, 이수정 지사가 안 오면 최소한 거기 청년정책과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뭐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같이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았는데 자료집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무시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삶의 문제는 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일상 외에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약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기본소득 지난번 1차 때 받았던 게 무슨 약자리에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일종의 보편적인 복지 권리를 이해하는 거고, 수당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지금 일자리를 제공해 줄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지금 미취업이라든지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이거는 온전히 우리 책임이냐? 이건 아니죠. 사회가 공동적으로 개인한테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취업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위한 지원이 아닌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 이것이 바로 충청북도가 정책을 만들기 전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좀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보면 많은 지방정부의 모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드라이브스루도 그렇고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조금 더 과감하고 좀 적극적인 정책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리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아파트 짓고 이런 거는 충청북도에서 많이 하는데 청주에서도 많이 하고, 이런 내실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정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기를 좀 바랍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배짱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1년간 1,000유로씩 46명에게 기본소득을 준 독일의 한 프로젝트의 경우 이들 모두 기본소득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 딱 이만큼이 우리가 만난 청년들의 바람입니다. 한국의 청년은 행복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같습니다. 청년수당 꼭 받고 싶습니다.